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저희 제주 MBC가 제주 신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와 함께 여러 현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유행 단계로 접어든 코로나19 사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64.7%로 잘 못하고 있다 29.9%보다 갑절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30, 40대와 화이트 칼라에서 특히 높았고 부정평가는 60대 이상과 1차 산업 종사자, 자영업자들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총선에서 후보나 정당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응답이 62.9%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답 32.8%보다 30%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은 20, 30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지지층, 학생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51.2%, 반대 42.2%로 찬성이 1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찬성은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반대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지지층, 자영업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보수진영 통합정당인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합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고 4.3 특별법 개정안 표류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잘못했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보수 통합신당 합류를 결정한 지 20여일 만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나선 원희룡 지사. 원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한 도민 평가는 어떨까? 잘 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46.9%로 잘한 일이다라는 평가 34.8%보다 12.1%포인트 앞섰습니다. 부정평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긍정평가는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많았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표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의 잘못이다는 응답이 6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야당의 잘못이 크다 17.5%, 여당의 잘못이 크다 8.7% 순이었습니다. 총선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45.3%로 가장 높았고 지역균형 발전 21.1%, 제2공항 문제 해결 13%, 4.3의 완전한 해결 8% 순이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택한 응답자는 제주시 갑지역과 자영업 종사자에서 가장 많았고 지역균형 발전은 화이트 칼라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사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도 세계선거구 2,411명을 유무선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13.4%에서 14.9%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4.15 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부상일 후보가 4년 만에 재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제주 MBC를 비롯한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두 후보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놓고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조건부로 찬성 또는 반대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제주공항이 갖고 있는 수용 능력의 한계가 명확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수용 능력이 충분히 현재 제주공항이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거나 확인되어진다면 저는 제2공항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상일 후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지금과는 다른 생활 방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여가가 많아질수록 관광산업은 더 중요해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2공항은 제주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 보상하는 특별법 개정에는 모두 찬성했지만 법안 개정이 실패한 이유에 대한 해석은 서로 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떻게 답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반대한다, 유보한다는 입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의원들을 당이 다르다고 하고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찾아가서 설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고백하시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긴급 재난수당이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광업은 가장 마지막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영훈 후보는 4년 전 시민들이 보내준 성원 덕분에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역할을 했다며 다시 한번 지지해달라고 호소했고, 부상일 후보는 3번의 선거에서 실패한 경험이 자양분이 됐다며 이번만큼은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오는 25일부터 제주 지역 가정에 LNG가 보급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LNG 보급이 시작되는 가구는 제주시 노형동과 연동, 삼양동 등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제주시 내 2만 7천 세대로 서귀포시 동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 배관이 지나는 지역의 민원을 해결한 이후 보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공급 가격은 이달 제주도 물가대책 심의위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당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자금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데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 대출을 받기까지는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안성호 씨. 코로나19 사태에 일감이 절반 이상 줄더니 이달 들어서는 아예 일이 끊겼습니다. 공과금마저 밀린 처지라 경영 안정 자금을 신청했지만 한 달 뒤에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요즘에 뭐 대출 하나 없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밥 안 먹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꽤 많단 말이죠. 또 이제 아는 지인이나 친척 통해서 이제 어렵게 좀 뭐 빌리던지 굉장히 좀 다급한 상태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금리를 지원해줘 1%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보니 코로나19 확산에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대출 문의만도 4배나 늘었습니다. 대출 수요가 늘다 보니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의 추천을 받아 상담을 받기까지만도 한 달. 보증심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대출을 받기까지 석 달이나 소요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한 달이면 되던 대출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700~800건씩 이렇게 신청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그거를 처리하다 보니까 좀 먼저 처리한 부분이 있고 뒤에 신청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지연이 돼서 경영 안정 자금을 확대 시행한 지난달 17일부터 접수된 신청은 8천여 건. 이 가운데 절반은 아직도 지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증심사에 은행 직원 10여 명까지 투입됐지만 폭증하는 대출 신청에 대출 지원은 더디기만 해 소상공인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황 예정자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는데 자질과 도덕성, 풍력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황 예정자는 30년가량 한국전력에 근무하며 에너지 사업단장과 제주지역 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잇따라 출국하거나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일손이 필요한 농촌과 산업 현장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MBC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파종을 해야 하는 나주의 한 벼 농가. 7만 5천 평 규모 벼 농사를 짓는 이 농민은
농번기를 앞두고 일손을 구하지 못해 걱정입니다. 요즘 농촌 일손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원래는 베트남인 2명이 4월부터 6월까지 머물 예정이었지만 해당 국가가 한국 출국 제한 조치를 내려 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제 4월달 되면 못자리 시작해도 모내기 해야 되고 농가를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나도 외국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 됐습니다. 시골에도.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를 입은 나주의 배 농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나뭇가지마다 꽃을 피울 수 있게 하는 인공 수정 작업을 사람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데 해마다 고용해왔던 외국인 수십여 명이 베트남과 태국 등 입국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나라여서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인부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농가에서는 2중고, 3중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광주 전남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제발로 우리나라를 떠난 외국인 근로자는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도 감염 우려 때문에 서로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광주 쪽에서도 이제 보면은 근로자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나간다는 사업장이 극히 일부는 있기는 합니다. 한국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서 빚어진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더해 이제는 필수 요소가 된 외국인 인력 수급 문제까지 겹치면서 농업과 산업 현장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인 오늘은 바람이 잦아들겠고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도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모레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을 걸로 전망되고요.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다시 남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는 국내 상공을 지나면서 일부 지역에 영향을 주겠지만 제주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가 8도를 가리키고 있고 남부는 7도, 동부는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17도로 예상되고요. 동부 16도, 남부 15도, 서부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9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최고 2.5m로 높게 일겠고 모레까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포근하겠지만 일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수요일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기로 한 제주 용암수가 수도권 마트에서 유통돼 오리온이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마포구 A마트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오리온에서 생산한 제주 용암수가 2리터 들이는 1,300원, 530ml는 7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리온 측은 지난해 말 시험용으로 출시됐던 물량이라며 즉각 회수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월 제주도와 온라인 판매 협의를 맺은 후에는 오프라인 출시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허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 시내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같은 해 11월에도 주차 차량 안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택시업계 수입이 줄면서 기사들의 퇴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내 택시업계 수입이 평소보다 25% 정도 줄었고 지난달 퇴직한 운전기사는 107명으로 전달에 비해 갑절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편 택시업체 34곳 가운데 19곳이 택시 한 대당 산납금을 월 40만 원씩 낮추기로 노조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주 지역 5개 학교가 참여한 제주학생 인권조례 TF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인권 침해적인 발언과 행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생 500여 명 등 1000여 명의 학생 인권조례 제정 촉구 동의 서명을 제주도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제주 학생 인권조례 TF는 2007년 출범 이후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SNS들을 통해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학생 인권 인식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개학이 다음 달 6일로 연기됨에 따라 학생 유권자 선거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개학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통신망을 이용해 동영상 자료로 선거 교육을 시행하고 학습 결과를 담임교사가 이메일이나 SNS 등을 통해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제주 지역 학생 유권자는 2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산 감귤 농축액이 일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가공용 감귤 수매 업체인 주식회사 일해가 올해 감귤 농축액 330톤을 수출한 데 이어 400톤가량을 추가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해 측은 2005년부터 일본으로 감귤 농축액을 수출해 해마다 수출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감귤 가공 공장은 제주도 개발공사 등 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